여러분,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노후 생활을 해보면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이렇게 줄어들까? 사실 노후에 돈이 줄어드는 이유는 큰 지출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지출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금액이 되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 관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파산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지출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순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상황만 알아도 노후 자산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노후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계속 보시려면 구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이제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첫 번째 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순간.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순간. 첫 번째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검사나 간단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병원 방문, 약가, 검사 비용, 이런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노후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건강관리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노후 자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는 순간,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순간. 두 번째는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도 고마워하고 부모도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생활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으로 자산이 크게 줄어들면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부모의 노후 자금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어야 가족 전체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을 결정할 때는 노후 자산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집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는 순간.
노후에 돈이 많이 새는 순간. 세 번째는 집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보다 기존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도 함께 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배관 문제, 욕실 공사, 이런 수리들은 한번 발생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집이 오래되니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에서는 주거 비용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집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유지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주거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집의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큰 수리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갑작스러운 큰 지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교체 비용이 생기는 순간. 노후에 돈이 많이 새는 순간. 네 번째는 자동차 교체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출퇴근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활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도 함께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차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가격, 보험료, 등록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차를 바꾸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에서는 자동차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차량 교체 시기가 은퇴 이후와 겹치면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 사용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한 대로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더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이 바뀌면 자동차 관련 지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도 노후 지출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지출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취미와 모임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 노후에 돈이 많이 새는 순간. 5 번째는 취미와 모임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시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삶의 즐거움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노후 생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 여행, 동호회 활동, 외식 모임, 이런 활동에는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이 자주 반복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임이 많아지니까 지출도 늘어난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에서는 이 부분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취미와 모임은 삶의 즐거움을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출이 과해지지 않도록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지출 관리에서는 즐거움과 균형이 중요하다.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지출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노후에 돈이 많이 새는 순간은 생각보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순간입니다. 병원비가 늘어나는 순간,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는 순간, 집 수리비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차 교체 비용이 생기는 순간, 취미와 모임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 이 5가지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노후 자산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노후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